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녁, 내일 저녁 중요한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정책에 대한 시장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이틀간 열리는데요. 첫째 날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둘째 날 이제 의장의 연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그리고 모레 아침이겠죠. 목요일 아침에는 참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은요 움직임을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기대감보다가는요 조금 더 시장을 한편으로 봤을 때는 좀 조심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라는 것도 지금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지난주 22 유럽중앙은행에서 600억 유로가 이제 부양책으로 지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금을 푼다고 했던 규모가 800억이었습니다. 100억 유로였는데 예상치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만은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추가적인 이제 부양책은 없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오히려 급락을 했었던 유럽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락을 했었던 유럽 시장 이틀 동안 다시 다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을 두고 뭐 시장이 그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다. 그렇지만 시장을 흘러가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시장을 지금 보실 때는 무조건 부양책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실질적으로 확인되어야 되는 지표나 아니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되어야만이 시장에 대한 조금 더 신뢰성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 아침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국내 시장 보기 전에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중앙은행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분명 그 전날에는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었는데 지난 금요일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1% 이상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20일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도달할 때까지 부양책을 계속 사용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켜줬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었던 상황들이었는데요. 하지만 국내 시장,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 상승한 것에 비해서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합권에서 이제 지켜주는 상황이었고요. 시작해서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요 뒤로 가면 저가가 내려가서 끝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더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역시도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970포인트이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간다 2000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2000포인트 참 쉽지만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차익 물량들이 빠져나왔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모습이었고요. 지난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대량 선물 현물 양 매수가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이제 선물에서는 금요일에 이어서 어제도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좀 시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에 도달했다라는 인식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빠져나간다고 해가지고 뭐 시장이 급락이 아니라 좀 외국인들 지금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구나라는 것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기관들 투신권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졌었던 투신권의 매도 멈출 줄 모르고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관들 쪽에서 2천억의 매도가 나왔었고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기관들 역시나 또 차익 물량들이 나갔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오히려 투신이 코스피에서도 나가고 코스닥에서도 같이 나가요. 그냥 같이 나가 버려야 돼요. 이게 아니라 코스피에서는 별로 안 나가고 코스닥에서 나갔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시장의 흐름은 훨씬 더 나빴으리라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 같이 나가고 있다. 이제 좀 차익 물량이 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원달러 환율 7원 어제 하락을 하면서 원화의 강세가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에 옵션 선물 만기일 이전과 지금 달라졌던 점은 몇 가지가 있냐면요. 외국인들 선물 투자에 바뀐 점이었습니다.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가 지금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비차익에서 보세요. 외국인들 바스켓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금 바스켓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잡아줬었는데 지금 시장을 잡아주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게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은 그만큼 기업들 종목들의 매수 탄력 좀 많이 둔화가 되어 있고 상승했던 것들은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일본은행, BOJ,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오늘 내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다라는 것.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이제는 매도로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이런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초반 상승에서 시작을 했었던 어제 코스피 지수 부딪힐 자리에서 충분히 부딪히고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래요. 이 자리를 추세를 돌아세워 준다 그러면 하나를 충분히 비빌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 만약 현재 위치에서도 앞에 지속적인 매물대 그리고 심리적인 부담감, 그 시장의 전체적인 이슈에 맞물려서 매도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할 말은 없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최근 들어서 2월 달부터 지속적인 이제 제자리 회복 그리고 상승세가 나와줬었기 때문에요. 충분히 좀 쉬어갈 수 있는 구간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그냥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시장 충분히 좀 무릴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삼성전자의 강세가 시장을 크게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최근 들어서 주춤했었던 화학주들 어제는 좀 나름 양호한 흐름들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주들이었죠. 최근 좋았던 철강주들은 오히려 또 차익 물량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 엎치락 뒤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좋았던 것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적인 매력을 통해서 상승이 있었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지금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가격을 통한 상승을 가격에 따른 매력은 좀 줄어든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증시 강세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 강망세 그리고 투신을 비롯한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면서 좀 제한적인 모습들 보여줬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흐름이 코스피를 나름 그래도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뒷문을 지금 잠궈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서 본다 그러면 역시 국내 시장 삼성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다라는 점들이 되겠고요. 또한 외국인들을 빼놓고는 삼성전자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외국인들이 다른 업종들 쪽에서는 매수는 들어왔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쪽에 매수가 들어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버틸 수 있는 힘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고요. 국내 시장에서 빠질래 빠질 수 없는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 삼성전자 시장을 나름 버텨주고 있는 거잖아. 시장 삼성전자가 한 게 아니었다 그랬어요. 과대 낙폭주들 그리고 저평가주들 통해서 가치주를 통해서 올라왔었어요. 그러기에 삼성전자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를 빗대어서 본다 그러면 마무리 투수 1이닝, 2이닝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3이닝, 4이닝까지 간다 그러면 힘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조금 부담감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세는 800억에 들어왔고요. 어제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기보다는 다른 업종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고, 시가 고가 종가가 거의 그날의 저가의 위치에서 끝이 나줬습니다. 어제 그래도 지속적으로 행보를 받아줬네, 괜찮은 모습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어제
하락하고 난 뒤에 저항대 부딪혔던 자리, 이 자리 결코 제가 봤을 때 쉬운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제의 시가 부근, 그리고 어제의 장중에 부딪혔던 부분은 결코 뭐 쉬운 자리는 아닐 겁니다. 바로 위인 것 같은데요, 쉽게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자리 갈 거였으면 어제 벌써 갔었죠. 코스피 특징주 LG전자 스마트폰 사업 흑자 전환 및 에어컨 성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금융지주 ISA 판매 개시에 따른 자산관리 시장 성장 기대다. 지금 뭐 불안전 판매라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은행권에서는 네,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쿠쿠전자 렌탈카 마케팅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었다. 언제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모르죠. 근데 지금 실적이 안 좋대요. 이미 벌써 나왔잖아. 3월 11일 날 나왔습니까? 주주총회에 한다고 공시를 냈을 때 보시면은 거기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과 안구건조증 신약 공동개발한다라는 소식 어제 강세를 보여줬고요. 쉽지 않습니다. 현대상선 관리종목 지정을 16일부터 코스피 200 지수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소식. 그리고 또 주말에 나왔던 뉴스를 보시면은 대형주들 편입, 코스피는요 시가총액 1위에서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그 다음부터 101위부터가 300위까지가 이제 중형주로 편입이 되는데요. 이제 대형주, 중형주에 좀 바뀐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코스피 종목이라 해가지고 다 대형주가 아닙니다. 네,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상단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이제 가파르게 올라왔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이 높으면은 그만큼 내려오는 폭, 내려오는 것도 가파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계곡도 가파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다시 능선도 좀 더 가파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높은 만큼 가파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최근 들어 높게 올라왔어요. 저 밑에서부터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밑에서부터 올라온 것을 시작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제가 지난주 시장 방송할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금요일날 아마 그런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그때 옵션 선물 만기일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작 위치에 와있다. 그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셀트리온 카카 광세였고요. 말도 안 됩니다. 코데즈 컴바인 시가총액 지금 3위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우선은 유동주식 수가 많이 없다라는 점을 보시면 되겠고요. 유동주식 수가 많이 없어요. 또한 6월 달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보호예수가 풀립니다. 보호예수가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를 그냥 올려놓는다는 점 한가를 맞든 급락이 나오든지 간에 올려놓으면 나름 떨어지는 것도 예전 자리까지 안 떨어질 거 아니에요. 최대한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리 종목이 시가총액 3위까지 왔는데 이거는 뭐 말도 안 돼.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네, 동서, 네, CJ, ENM 좋았고요. 하지만 메디톡스부터 네, GS 홈쇼핑까지 다 파란불 떴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코스닥을 보시면은 생각과 다르게 지수는 어제 플러스였는데 별로 좋다라는 느낌 많이 못 느꼈을 거예요. 어제 좀 그런 날이었습니다. 좀 시장이에요. 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지저분했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해. 지저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요. 최근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좀 지저분한 상황이에요. 네, 지저분한 거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피해가고 보는 겁니다. 우선은 요거를 조금 재정비되는 상황들 한번 지켜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만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랬다라는 거야. 전체적인 거. 자, 장초반 초반 강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네, 지속적인 차익 물량들이 나왔었고요.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자, 어제 특징주로는 광림, 쌍방울 광림, 그리고 광림은 또 액면 분할도 있겠고요. 또한 쌍방울 중국 네, 또 투자도 있겠고, 또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동생 반교씨 보성파워텍의 이제 뭐 부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라는데 사회이사 선임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반테마주를 또 엮이면서 참 아예 마음 놓고 쌍방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리조트 사업 하더니 제주도 리조트 사업에서 그러더니 중국 자금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테마주를 엮고 마음 놓고 그거는
짜여진 어느 정도의 각본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뉴 태양 이후에 중기 후에 일본에서도 인기인데 말입니다 라는 거예요. 네, 일본에서도 인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 어제 강세를 네,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영백 CM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어제 상한가 갔었고 오늘 또 아침 동시효과 보니까 상한가에 우선은 물량을 다 걸어놨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대국 펼쳐지죠. 네, DST 레브 로봇 지난 주말에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대국에서 패배로 AI 관련주들 이제 급락이 나왔었고요. 또한 거기다가 에이드 칩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AI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추가적인 뭐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제 이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4년 연속 영업이익 통한 관리정보 편입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달이에요. 기업 사업 보고서 내는지 안 내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나온 것들 있죠. 4분기 실적 발표 안 나온 것들 언제 발표 나온다고요? 사업 보고서 나올 때 그때 실적이 같이 나와요. 지금 발표 안 된 것들 발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는 뭡니까? 감사 보고서 제출되고 사업 보고서 제출되죠. 확실하게 결정됐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서 기업의 실적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사실 4분기 실적은 많이 묻힙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작년 이제 4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 코스닥이에요. 영업이익이요.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 적자면은 관리정보 편입이 되고요.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가 나오면은 네,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캠시스 관계사 코닌 자동차 하면서 합작 계약 체결한다는 소식에 네, 강세를 보였다가 어제는 또 네,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미국 다우 산업지수 뭐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끝이 났었고요. 관망세가 상당하게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 증시는 네,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형성되었다. 국제유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또 하락은 별로 안 했어요. 올라갈 땐 또 많이 안 올라가더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러니까 영향을 좀 덜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오늘까지 일본의 지금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FMC가 있고 17일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등 통화정책회의 개최 이번 주 FRB, BOJ 기준금리 동결할 것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많이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국제유가 하락을 했다라는 점 3.4% 그런데 시장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 중국 증시 대폭락이 이어 올해 초 서킷 브레이커 극시장 변동에서 발생한 이유로 제도유입 계획은 없다고 이제 발표를 해줬습니다. 오히려 후유증이 컸었다라는 게 되겠죠. 처음에 중국에 이런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한 것은 시장에 좋지 않은 부분들 부정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시장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서킷 브레이크를 도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충격은 더 줬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을 줬었다라는 점. 자, 오늘의 시장 포인트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 우리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 지속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선물에서 지금 매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선물 만기일날 많은 양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난데 이어지는 적이 많이 없었다고요. 오히려 차익 물량들이 나갔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네, 귀 좀 끄세고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이게 시장에서 우리가 경험해 봤을 때 나타났었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자, 단순하지 않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단순하게만 매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들도 나가고 있고 지수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 그리고 또한 대형주들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통해서 올라왔던 기업들 쪽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가고 있는 계산된 매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정책 이슈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BOJ, FMC 호재에도 둔화된 증시예요. 그러니까 좋은 내용에도 유가에도 둔화되었고 유가가 떨어져도 둔화되었고 좀 이런 유가와 관계에서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커플링이 아니라 디커플링이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뭐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까?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한 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이라는 것은 이제 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좀 더 확실한 것을 원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그만큼 글로벌의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차익 물량 좀 주의하고 갑시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위에서 저 음봉 떨어지고 좀 주춤한다 해가지고 이거 조정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조정받으면 들어가야지 생각했는데 들어갔어. 거기서 음봉이 하나 더 떨어졌어. 갑자기 역배열되는 것 같고 우려스러워요.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내가 들어가서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마 코웨이나 SK에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동영상 제작을 했던 건데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떨어지고 지지받겠다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떨어졌을 때 제가 걱정하지 마라. 비록 역배열이지만 이런 건 그것만 추세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다시 제자리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SK 바이오테크 통한 지금 시장 기대를 많이 걸고 있고 또한 지주사의 매력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비록 역배열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빠르게 내가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 과연 내가 이것을 버틸 수가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가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특징적인 종목 뉴스는요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홈페이지 주소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이슈들이 있습니다. 몇 개를 해서 이미지 파일 그리고 카카오톡에도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장중에 시장의 흐름들이나 체크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내용들 또 보시면서 투자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거 이세돌하고 알파고의 이제 제 마지막 대결이 있다라는 것도 있겠고요. 또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탄두 폭발 시험, 탄도로켓 시험 발사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미 함께 지금 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쏜다라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쐈다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쉽지는 않을 건데 지속적인 도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차익 물량 나오는 것들 그저 내려온다고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한 번 더 생각하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FMC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우리 회원님들도 오늘 다들 금캐로 가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저기 어딥니까? 그 전라도에 보면은 그 흙을 자갈을 퍼 왔는데 밤마다 반짝반짝 빛나서 봤더니 네 금가루가 묻어 있다고요. 네 금이에요 금. 네. 금이 나왔습니다. 금이.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 땅 있는 업체들 주가가 한 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거기에 옆 주위에 공장이 있거나 땅이 있는 회사들 네, 땅값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금광이 있다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네, 오늘 아침 시황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